여인의 몸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낭하봉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자가 전쟁에 무슨 요령으로 참여한단 말인가. 강감찬은 거란과의 싸움에 기여하고 싶다며 찾아온 이관의 딸 설축화를 도로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설득하였지만 설축화는 강감찬의 말 따위는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난번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설축화의 아버지 이관은 양규휘하에서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고, 이에 거란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된 딸 설축화는 다음번 거란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해 아버지를 잃은 복수를 해주겠다 다짐하였죠. 그리하여 그 뒤로 혼자 무술을 갈고 닦으며 실력을 키워왔고, 거란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복수할 기회가 왔다면서 각오를 다지며 강감찬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자 강감찬이 설축화를 타이르며 말하기를 전쟁이란 것이 의욕만으로 나섰다가는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죽기 딱 좋은 곳이라 그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말했고, 이에 그녀는 강감찬의 집에 놓여있던 낭하봉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낭하봉을 달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허 웃으며 거절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는 알고 하는 말인가. 그게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실제로 쇠못을 꽂아 만든 무기로서 쇠못이 꽂힌 원통형 부분의 머리라도 잘못 맞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 제발 그런 소리랑 말고 이제 돌아가시게나. 그렇게 강감찬이 설축화를 설득하고 자신의 침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설축화가 뚜벅뚜벅 낭하봉을 향해 걸어오더니 한 손으로 거뜬히 들어 올려 그 낭하봉의 끝을 순식간에 강감찬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1mm라도 더 가까이 되었다가는 강감찬이 저 멀리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낭하봉의 속도가 빛처럼 빨랐기 때문에 강감찬은 등에 식은 땀이 났어요. 만약 설축화가 작정하고 휘둘렀다면 강감찬의 두개골이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녀의 힘과 스피드는 상당하였고, 강감찬은 너무 놀라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낭하봉의 무게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그동안 지체문밖에 없다 할 정도였는데, 마치 가벼운 단도 정도를 휘두르는 느낌으로 낭하봉을 휘두르는 설축화를 보면서 강감찬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죠. 너무 놀라 입을 떼지도 못하는 강감찬을 보면서 설축화는 뒤늦은 사죄를 하였습니다. 소녀 무례를 범한 점 용서하시옵소서. 하지만 저는 이 전쟁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술을 익혀왔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사오니 부디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설축화의 무술 실력은 확인하였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강감찬이 상원수로 임명됐다 해도 고려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이어오던 관례를 깰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문관인 자신이 상원수가 된 것과 김웅과 최지를 비롯한 무신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에 아직도 억하심정을 품은 무관들이 상당했기에 최소한 그들의 관례는 존중해주며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강감찬이었어요. 이 때문에 설축화를 다시 설득하려던 찰나 강감찬의 부인이 성을 내면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공답지 않게 뭘 그리 까다롭게 구는 거요? 전쟁에 참여한다고 먼저 찾아왔으면 고맙수하고 냅다 받아줄 일이지, 여인이니 남정네이니 차별을 해가면서 절대 안 된다 주장하는 게 꼴 사나워가지고 내 밥 짓다 말고 나왔수다. 부인은 들어가 계시오 좀. 강감찬은 설축화가 보는 데서 기어이 나서더니 자신을 꼽주는 부인이 짜증났지만 부인의 말이 사실 틀린 것도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거란의 대군이 쳐들어 올 테고,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울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자가 먼저 찾아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강감찬의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였죠. 게다가 설축화가 강감찬의 부인을 보고 친근하게 목례를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왠지 두 사람이 안면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강감찬 또한 찬찬히 설축화의 얼굴을 보니 자신도 그녀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부인은 이 자를 알고 있었소? 당연하지요. 우리 집에 와서 일손을 돕던 그 귀여운 꼬마 아이가 일이 큰 것입니다. 전쟁 준비한다고 가뭄에 콩 나듯이 집에 들어오시니 우리 집을 그리 자주 드나들던 설축화, 이 아이 얼굴도 기억 못하시는 게요? 강감찬은 이제야 자신의 집에 자주 들리며 일손을 돕던 설축화의 얼굴이 떠올랐죠. 강감찬의 부인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손을 돕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은덕을 베풀었는데 설축화도 바로 그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설축화는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녀의 성별을 감추고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이는 무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설축화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한 강감찬의 제안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녀는 거란과의 전투에서 늘 선봉에 서서 거란의 병사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적극성 때문에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안 생기는 날이 없었습니다.
귀주대첩 때도 고려군의 선봉에 서서 낭하봉을 휘두르며 적장들의 목을 베었지만 또 한 명의 적장의 목을 치고 환호하던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아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후 그녀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그제야 설축화가 여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기상을 회자하며 크게 감복하였다고 하네요. 그녀의 유품으로는 가슴속에 늘 넣고 다니던 아버지 이관의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축화란 눈 속의 핀풀은 꽃이란 뜻으로 설축화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강감찬을 따라 거란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안북도 구성시 양화동 마양리에 그녀가 활약했던 귀주성의 군마 훈련장의 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의 잔다르크로 알려진 설축화는 고려의 꽃이라 일컬어지며 강감찬이 이후에 공신의 칭호를 내렸다고 알려졌지만 고려사에는 실질적인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세운 위대한 업적과 놀라운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려거란 전쟁 후반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축화는 강감찬 부인의 일손을 돕던 꼬마 여자아이가 성장한 모습으로 나오거나 혹은 고려거란 전쟁 초반 양규 장군에게 자신에게는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둘을 성 안으로 데려오지 않고 성 밖에 남겨두었다 말한 백성의 딸로서 비통하게 죽은 오빠의 복수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설축화의 아버지는 군인 이관으로 알려졌기에 초반 백성의 딸보다는 강감찬의 일손을 돕던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내용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축화에 관한 일화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